예,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얘기인데요. 그 전에 먼저 모레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이 일본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I did get a chance to talk with the president something like today. I've been working for this president for almost 4 years now. This is a team that is mature and capable. We're fully prepared for all of the possibilities that may take place. 지금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서도 꽤 미묘한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만 방문한다. 부장처장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이렇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혹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하게 되면 이 북미 간에 뭔가 좀 대화가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안은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쿼드 플러스가 과연 한국이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냐, 이것에 대한 이 폼페이오 장관 방한 때 논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두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사라지고 쿼드 플러스라는 어떻게 보면 한미 안보 동맹을 근간으로 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가능성도 사실상 좀 희미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방한 무산이 단순히 오려고 했다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한미 안보 동맹에 약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낳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쿼드라는 게 지금 보니까 미일, 인도, 호주가 하는 4개국 안보 대화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쿼드 플러스가 되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해서 이 7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전략 이 안보 협력체가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과연 한국이 동참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일정이 잡혔다가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한국의 안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고영한 부원장님. 그러니까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지금 서해 피격 사건도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만 찾는다. 그러면 북미 관계 진전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닷새만 있으면 북한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대단히 큰 명절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잘 믿질 않았는데, 그래도 폼페이오가 10월 초에 온다고 하니 혹시 김여정 폼페이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약간은 뭐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한국을 오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일단 물 건너가는 거로 보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트럼프 10월 서프라이즈는 또 역시 그것도 물 건너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들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 11월 대선이 끝나야 뭐가 진행이 돼도 되지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지금 잠깐 나오는, 그리고 위중하다 아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 중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깜짝 외출을 했습니다. Our hope is that we can plan for a discharge as early as tomorrow to the White House where he can continue his treatment course. 이현정 의원님, 여기 화면에 코로나로 지금 입원 중인데 깜짝 외출을 한 거거든요. 이게 꽤 무리한 걸 텐데 지금 대선 가도에 초조함이 좀 드러난 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확진 상황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차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감염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저 차 안에 지금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확진자 옆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돼야 될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반응은 제가 볼 때 미국 대선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15일 날 지금 이제 2차 토론회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지금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시 백악관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초기에는 상황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저런 모습을 통해서 건재하다, 나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약 쓰는 것도 보면 그렇고, 그렇죠. 상황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과시욕 자체가 과연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해 보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료진은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보는 미국 국민들도 꽤 혼란스럽습니다. Late Friday morning when I returned to the bedside, the president had a high fever and his oxygen saturation was transiently dipping below 94%.
I'll be back. I think I'll be back soon. And I look forward to finishing up the campaign the way it was started and the way we've been doing. 곧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애초에는 중증 환자용 약물까지 투약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 구장을 치자. 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양성 판정을 미리 받았고 그거를 최종 확진 판정 하루 전에 알았다. 이게 은폐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할 때 신속 검사가 있고 이 유전자 증폭 검사가 있는데요. 1차로 검사를 했던 것은 이제 신속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확진인지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2차 유전자 증폭 검사 이후에 확진됐다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속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라면 그때 바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그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그렇죠. 뭐 입원을 하든지 이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루 동안 이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얘기 저희가 이 뉴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